혹시 사나이노믹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내세운 경제 부양 정책을 말하는데요. 빚을 내서라도 일본 경제를 살리고 기술 패권을 되찾겠다라는 야심차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다카이치 총리가 꿈꾸는 강한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주앤머니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요즘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름이 뉴스에서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아니, 도대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교수님? 다카이치 사나이는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젊었을 때는 그 텔레비 방송국에서 리포터 생활도 좀 했습니다. 네네. TV 생활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32세가 되던 해에 처음 이제 중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됐네요. 어린 나이에 된 거죠. 93년에. 제가 네. 태어난 해부터 네네. 정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당선된 당선 동기가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당선 동기가요? 당선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아베의 어떤 그런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그래서 네네. 아베가 정치 뭐 스승이자 동료이자 이러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다카이치 역시도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로라도주의 이 하원 의원 이 비서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원 의원이 굉장히 그 페미니즘에 유명한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 같은데 그리고 완전히 이제 보수 정치인이 되고 막 뒤섞여 있어서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다카이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군요. 근데 특히나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 네. 일본의 총리들, 특히 최근 한 30년 동안의 자민당 출신 총리들 대부분 세습 정치인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오던 사람인데 이 다카이치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정치인이 돼서 아무도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됐잖아요. 네. 흑수저들의 꿈을 이뤘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말이 간단하고 뭐 명료해요. 네. 원래 일본어를 잘하려면 간접적으로 돌렸는데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일본어 잘하는 거거든요. 원래 약간 그게 일본인의 특성이라고들 많이 맞아요. 알고 있잖아요. 약간 충청도식이군요.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돌리고. 많이 돌려야 돼요. 근데 다카이치는 안 돌립니다. 네. 그냥 얘기해요. 심플하게. 최근에 유행이 됐던 게 하타라이테 마리마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働いて参ります。 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2025년 일본의 유행어로 뽑혔어요. 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제 정책을 옛날부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내려야 된다, 비과세 한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일본 내에서요. 네, 그거를 아무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과세 한도 올리면은 영구 감세,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카이치가 이걸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그 선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압승한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3분의 2를 자민당이 넘었고 연립여당까지 합치면 75%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헌법 개정 하나 빼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랍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걸출한 정치인의 출연이 아닌가 이런 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수많은 인기 비결 중에 경제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방송의 앵커로서 그 부분이 진짜 궁금한데 사나이노믹스라고 하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나이노믹스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점점 이러다가 일본이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이 가스라이팅을 멈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GDP의 부채가 250%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250%의 기준은 총부채입니다. 총채무. 예. 네. 그런데 총채무 말고 우리 순채무만 보자. 총채무는 그 나라가 빚진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채무는 거기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라든지 아. 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다 빼면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0% 정도 돼요. 이거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많이 낮아진 거네요. 도대체 뭘 겁을 내냐? 이게 하나 논리고 두 번째는요. 명목 경제 성장률이 장기 금리보다 높으면 국가 부채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예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장기 금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빠르면 아, 굳이 이걸 빚내는 걸 겁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일본을 보면 어떠냐?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2025년 일본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3.8%쯤 됩니다. 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2.2% 3%쯤 됩니다. 한 1% 이상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 빚을 낸 돈으로 그럼 뭘 하면 좋을까? AI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이 투자를 못 하고 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빚내서 첨단 산업, 성장 산업에 먼저 돈을 써서 그 산업들이 성장하면 이 빚낸 것보다 훨씬 경제 성장의 과실이 클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사나이노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전에 왜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매콤한 맛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나이노믹스가 더 아주 더 핵불닭 매운맛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매콤해진 겁니까? 네, 우리 언론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네. 사나이노믹스랑 아베노믹스랑 사실상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네. 아베노믹스는 방점이 통화 정책이 있어요. 아, 돈을 풀겠다. 국채를 사들이든 뭐 ETF를 사들이든 중앙은행이 사들여서 돈을 풀겠다. 사나이노믹스는 통화 정책이 아니에요. 재정을 풀겠다. 이게 틀리고 더 다른 점은 성장 전략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아,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질서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려서 투자를 늘리는 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일본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베노믹스예요. 네. 사나이노믹스는 정부가 닥치고 따라와. 기업들 멱살 딱 잡고 네.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원금 줄게. 대신에 제재도 한다. 정부 얘기하는 대로 잘 안 하면 폐업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경제안전보장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위한 정부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사나이노믹스를 이제 봐야 되는 게 네. 말은 너무 좋은데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이상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재정 확장을 통해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돈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인플레 물가, 같은 거, 물가. 이런 게 우려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런 측면에서 통화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나는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재정은 풀되 물가 부담은 적절히 줄일 수 있는 그 미묘한 선을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맞는 예, 비슷한 한쪽으로 맥락이고. 뜨거운 물을 틀고 한쪽으로 차가운 물을 트는데 그 미묘한 지점에 딱 미지근한 온도로 나는 잘 찾아낼 수 있어. 그렇게 틀어놓으면 이쪽으로 가면 뜨겁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차갑고 그렇- 그 가운데 어디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런 정책 때문인 건지 이렇게 위험성이 없진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 니케이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네네. 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평론가님?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앞에 안개가 딱 껴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지금 시동을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단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압승으로 끝났거든요. 불확실성이 깔끔하게 거친 겁니다. 방향이 정해졌다. 방향은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아. 그거 자체가 일단 증시는 좋아하는 호재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대 재정을 하겠다라는 게 명백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지갑도 좀 두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세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약 8% 정도요. 그러면 이제 밥상머리 물가라든지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거기서 생긴 추가 자금이 어디로 갈까? 증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확대 재정 더하기 소비세 인하로 인한 시중에 조금 풀려낸 유동성이 증시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시는 사나이노믹스를 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사나이노믹스를 들여다본 이유가 있죠.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산업적으로 서로 뭐 경쟁도 있었지만 네. 또 이렇게 수직 분업 관계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요. 손을 맞잡은 경우도 맞아요. 손을 많았죠. 맞잡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그랬죠. 그렇죠. 일본은 반도체 소재나 장비에 강하고 우리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었는데 이 사나이노믹스가 본격화되면 그렇게 해왔던 한일 간의 어떤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려는 게 AI 반도체 방산 원전인데 네. 일본은 지금까지 반도체를 뭐 소재나 장비만 만들었지 사실 직접 생산은 거의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40나노 정도의 생산 기술에 멈춰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3나노, 2나노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하고 결국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게 그렇게 되겠네요. 하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원래 살상 무기를 해외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제법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오. 그거를 바꾸면 일본은 사실은 제조업은 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방산 시장에 풀려 나오면 호랑이 두 마리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 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K 방산하고 또 부딪히게 경쟁을 해야 되겠죠. 되죠. 경쟁을 해야 되고요. 일본은 원자력 사고 겪고 나서 탈원전해서 원자력 기술이 거기에 딱 멈춰 있었는데 AI 시대에 되고 보니까 전력 부족 때문에 원자력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전 수주 경쟁이 이제 일본의 중공업 연합과 K 원전이 한판 붙을 수 있는 거죠. 또 부딪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일본의 첨단 제조업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이 서로 경쟁 관계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좀 많아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원엔 환율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과 엔이 동조화되는 그런 지금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간 강세로 돌아서는 듯 하다가 다시 약세로 또 이렇게 돌아서서 참 이게 왜 이러나 엔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맥을 못 추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일본의 엔화 환율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엔화 약세를 원치 않습니다. 달러 약세를 원하죠. 네. 그럼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도 강세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다카이치가 중간에 말실수를 한 번 합니다. 유세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저, 호쿠호쿠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호쿠호쿠가 뭐냐면은 싱글벙글이에요. 엔저가 좋다는 거예요? 네, 엔저 되면 뭐 너무 좋지 뭐 싱글벙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엔저 되면 수출 기업도 좋고 외환 특별 회계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들이 있죠. 네네. 엔저가 되면 이 평가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늘어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돈도 풀 거야. 그래서 사람들 나눠주고 좀 민생지원금으로 쓰겠어. 이렇게 하니까 시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정부가 엔저를 용인하는구나. 이러면서 엔화 약세가 더 진행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의 말실수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하고 일본의 재무성은 지금 당황해서 야 지금 총리가 설명한 거는 일본 경제가 환율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는 강한 경제를 만들자는 뜻이었다.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이치 총리의 사실은 말실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미국도 일본도 양국 정부 중앙은행들은 모두 다 지금보다는 엔화의 강세 쪽으로 조금 엔화가 이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금리도 일본은행이 아마 한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미묘한 국면인데요. 일본은 나는 내 재정 정책을 할 거야, 돈 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올라가는 환율은 어떻게 잡을 건데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미국이 있지 이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레이트 체크라는 건데요. 일본 관련해서 지금 환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환전하는지 그 비율을 다
조사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환율 뒤에 미국이 있구나. 미국이 더 이상의 엔저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안 메시지를 하는구나. 보내는구나라고 시장이 놀라가지고 160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다시 153엔까지 쭉쭉쭉 환율이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은 환율이 올라가는 정책을 하지만 미일 공조로 환율을 눌러가면서 이 미묘한 지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에 그때 다카이치의 말실수가 나온 거예요. 싱글벙글이 나왔군요. 네, 싱글벙글이 나와서 엔저도 괜찮아. 엔고도 좋고 엔저도 좋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일본의 저희가 뭐야?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제발 일본이 미일 공조를 통해서 환율이 내려가 주길 우리도 바라는 거야. 네. 그래야 우리도 원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나 다카이치가 더 현명하게 정책을 해주기를 우리도 좀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도 진짜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일본이 사나이노믹스를 실시하면 할수록 일본의 산업과 한국의 산업이 부딪히고 경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업 간의 경쟁을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바탕 위에서 같이 경쟁하고 뭐 협력할 건 협력할 수 있는 그 룰을 세팅해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기업은 기업이 할 일을 하고 네. 정부는 또 정부의 할 일 구조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일본을 꿈꾸는 사나이노믹스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좋은 기회로 오히려 우리한테도 득이 되는 기회로 네.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일본 관련 정치 경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이창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